안녕하세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노래한 시성, 두보의 삶과 시를 따라가는 여정,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0화에서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응축시켜 고금 제1의 율시라는 찬사를 받는 절창, 등고를 만나보았죠. 탁 주자마자 그만두었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의 깊은 절망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병든 몸으로 홀로 높은 곳에 올랐던 시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성 두보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주를 떠난 그는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 내려가며 마지막 유랑을 계속합니다. 그의 나이 57. 오늘 우리가 만날 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술잔마저 놓을 정도로 절망했던 시인이 다시 길을 떠났군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번에는 어디로 향했나요? 바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동정호의 남쪽에 우뚝 솟은 악양루입니다. 여러분도 버킷리스트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죠? 두보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그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악양루였습니다. 평생을 떠돌던 노년의 시인이 마침내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악양루에 올라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삶과 나라의 현실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의 주제, 등악양루, 악양루에 오르다입니다. 아, 악양루. 이백의 시에서도 등장했던 그 유명한 누각이군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곳에 드디어 올랐으니 시인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시에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노래했을까요? 글쎄요. 두보의 시는 언제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야말로 두보가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앞에선 병든 나그네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의 아픔까지 담아내는 웅장한 비장미를 보여줍니다. 이백이 동정호를 보며 신선의 세계를 꿈꿨다면 두보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렇군요. 같은 장소, 다른 시선이겠군요. 시인의 눈으로 본 세상이 얼마나 다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성 두보가 만난 동정호의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보 만년의 걸작, 등악양루. 성문, 동전수. 옛날에 동정호의 명성을 듣기만 했는데 금상 악양루.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루에 오르네. 오초 동남탁.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남쪽으로 찢겨 있고 건곤 일야부.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물 위에 떠 있구나. 친붕 무일자. 친한 친구에게선 한 글자 소식도 없는데 노병 유고주. 늙고 병든 몸엔 외로운 배 한 척뿐이네. 용마 관산북. 관산 북쪽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데 빙헌 채사기우. 난간에 기대니 눈물과 콧물이 흐르네. 와, 정말 이 시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저뿐만 아니겠죠.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처음 두 구절에서는 평생의 수건을 이룬 감격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시야가 우주적으로 확장되면서 마지막에는 지극한 개인의 슬픔으로 마무리되는군요. 이 기막힌 흐름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시의 백미는 바로 그 거대한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개인의 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첫 두 구절, 성문 동정수, 금상 악양루는 석, 즉 옛날과 금, 즉 오늘이라는 시간적 대비를 통해 시인이 이곳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기나긴 세월과 감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기분을 아시죠? 그러네요. 듣기만 했던 곳을 드디어 오른 그 감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5초 동남탁, 건곤이랴부. 한자도 어렵고 뜻도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이 시가 명작인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5초는 옛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와 초나라를 뜻합니다. 동정호가 거대해서 마치 이 두 나라의 땅을 동남쪽으로 탁, 즉 찢어서 갈라놓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호수가 땅을 찢을 만큼 거대하다니.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건고는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세상이 밤낮으로 호수 위에 둥실 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온 우주가 동정호라는 거울 위에 떠 있는 듯한 장대한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땅을 찢고 온 우주를 띄울 만큼 거대한 동정호의 모습이라니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이런 장대한 풍경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두보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광활한 자연을 묘사한 뒤 시선은 다시 시인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친붕무일자, 노병유고주. 친한 친구에게서는 일자, 단 한 글자의 소식도 없다는 것은 전란 속에서 모든 인연이 끊어진 시인의 절대적 고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SNS도 전화도 없던 시대에 친구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몸과 외로운 배 한 척뿐이라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와 외로운 배 한 척의 대비, 너무나 처절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시를 더욱 애절하게 만드는군요. 200이었다면 이런 순경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호방한 노래를 불렀을 텐데 두보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국가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육마 관산북에서 육마는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머나먼 북쪽 관산 땅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떠올리는 것이죠. 개인의 고통도 큰데 나라 전체가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다는 현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마지막 구절 빙언 채사류에서 터져 나옵니다. 난간의 기대니 채사, 즉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채사, 그냥 눈물이 아니라 콧물까지 흘리는 모습이라니 정말 어른이 철없이 우는 것 같아서 더욱 절절하네요. 꾸밈없는 정말 서럽고 정직한 슬픔이네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서럽게 우는 늙은 시인의 모습이 그려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 시에는 술 한 잔이 주는 위로조차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과 역사의 흐름 앞에서 자신의 고독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1300년 전 한 시인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 마음까지 적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성 두보가 악양로에서 보여준 위대함입니다. 평생의 소원이던 악양로에 올라서도 결국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시인.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였군요. 오늘 등 악양로를 통해 두보의 더욱 깊어진 고뇌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를 우리말로 낭송해 볼까요? 네, 좋죠. 등 악양로. 옛날에 동정호의 명성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로에 오르네.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남쪽으로 찢겨 있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물 위에 떠 있는구나. 친한 친구에게선 한 글자 소식도 없고 늙고 병든 몸엔 외로운 배 한 척뿐이네. 관산북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데 난간에 기대니 눈물과 콧물이 흐르네.
게 있어요. 이렇게 슬픈 시를 쓰면서도 두보는 왜 계속 시를 썼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시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후세에 이 시대의 아픔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300년 전 두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가 끝까지 시를 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그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악양을 떠나 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 위에서 그는 또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네, 다음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를 만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두보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여야서회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여행하는 밤에 회포를 쓰다라는 뜻으로 배 위에서 바라본 장강의 밤 풍경과 자신을 천지간의 갈매기 한 마리에 비유한 애절한 시입니다. 표표하소사 천지일사구, 이 구절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천지간의 갈매기 한 마리라니 두보 특유의 쓸쓸함과 웅장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표현이네요. 오늘 두보의 웅장하고도 슬픈 시 등악량로에 함께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시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두보가 난장의 기대에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두보의 마지막 노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꿈 다시 만나요.